생태계란 무엇일까요? 생태계는 우리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 즉 생물과 주변의 비생물적 환경 요소를 합친 개념입니다. 여러분, 사는 동네 숲속을 산책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는 생물적 요소이고 숲의 맑은 공기와 밝은 햇살은 비생물적 환경 요소로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진 숲이 생태계가 되는 것이죠. 이 숲속에서 여러분과 주변 나무들은 생물 대 생물로서 동시에 주변의 공기와 햇살과도 상호작용을 하는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생태계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모든 구성 요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죠. 한편 생태계는 범위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생물권으로 불리는 지구 생태계는 가장 큰 생태계로 대륙권, 수권, 육지의 암권, 표면을 포함한 생태계를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우주에서 생태계는 수생태계로 나눌 수 있는 수생태계의 이야기. 수생태계의 근간은 물입니다. 물은 모든 생물의 생명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은 체온, 삼투압, 혈액 내 중성 또는 산성 농도 등을 조절하여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해주고 필요한 영양분을 온몸에 공급해줌과 동시에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물이 있을까요? 136이라는 숫자에 0이 19개나 붙어있는 약 1.36 곱하기 10의 21승 리터가 존재합니다. 이는 지구 전체 표면을 약 2.7km 깊이로 덮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물이 있지만 있는 물은 육지입니다. 지구상의 이중 빙하와 지하수를 제외한 지표에 존재하는 하천과 호수 등의 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0.03% 정도에 불과한데 지구상의 생물들은 이 지표수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담수 환경에 존재하는 물은 인간과 생물의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이 존재하는 곳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주변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른바 수생태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수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적 요소로는 물이라는 환경을 필요로 하는 생물들이 있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생물적 요소에는 비, 온도, 용존 산소, 영양염, 유속, 유량 등이 있습니다. 수생태계 역시 생물과 생물 간, 즉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간 상호작용과 더불어 생물 주변 환경 요소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면서 수생태계 평형을 이루는 기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평소 여러분이 호숫가 주변에서 산책하거나 운동을 할 때 바람에 흔들리는 녹색의 식물들이 보이고 한가로이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보인다면 수생태계의 평형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물 위에 떠다니건 이는 수생태계인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당연한 모습인 수생태계의 평형 유지 상태는 생물을 포함한 자연, 그리고 인간과의 공존과도 직결되는데 인간에게 수생태계는 홍수를 조절해주고 물과 수산자원 등을 공급해줍니다. 또 레크리에이션, 생태복지를 누릴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생태계가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인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생태계 평형 유지를 통한
인간과 자연의 지속적 공존. 이것이 바로 수생태계를 건강한 상태로 보존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이경락 연구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하천, 하구, 그리고 호수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유지, 관리 개선하기 위한 국가 물관리 정책 연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천은 강과 계곡 등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줄기를, 하구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전 강이 바다와 만나는 지역으로 강과 바다의 중간적인 특성을 지닌 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호수는 댐 저수지와 같은 호수와 습지와 같은 늪을 합쳐 부르는 용어로 물이 고여있는 정수지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천과 호수 등에서 물고기가 폐사한 뉴스를 간혹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수생태계 건강성이 악화된 하나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와 산업화를 통한 인위적인 오염, 동시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합니다. 이렇게 수생태계가 악화되면 사회 경제적, 생태 복지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는 깨끗한 물, 맑은 공기, 건강한 생태계를 원합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깨끗한 강과 계곡, 녹색이 가득한 산과 호수 주변으로 달려가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바이오필리어, 우리말로 번역하면 녹색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용어는 미국의 사회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데, 생명이라는 의미의 바이오와 사랑이라는 의미의 필리어를 합쳐 자연을 사랑하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환경 측면에서 우리 내면에 잠재된 녹색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생태계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도록 그 평형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생태계를 건강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존, 보전, 그리고 보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존은 어떠한 인위적 간섭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무장지대 원시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전은 어느 정도 훼손된 하천 등에 대해 인위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수생태계 하천 복원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호는 상당히 훼손된 생태계에 대해서 법적 제재 조치 등 강도 높은 인위적 관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수생태계 분야에서 건강성 개선을 위해 보존에 기반한 복원 사업 추진 등 인간과 자연 간의 공존을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 다음 질문을 읽고 옳은 내용인지 OX로 답을 골라보세요. 수생태계를 건강한 상태로 온전하게 유지하고 이로부터 생태적 복지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보전과 관리는 국가의 역할이자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물환경 관리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은 깨끗한 물 확보를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1980, 90년대에는 이화학적 수질 중심의 정책이 시행되었고 2000년도에 들어 깨끗함을 추구하던 수질 중심의 물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이 수질 물리적 서식처, 수리수문학적 특성 등의 변화에 통합적으로 반응하는 수생태계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합니다. 수생태계 건강성 개념 도입과 더불어 2016년 국가생물측정망이 최초 신설된 이후에는 기존의 수질 유량의 수생태계 건강성 개념이 추가된 통합 물관리 중심으로 물환경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수생태계는 물관리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 다음 지문을 읽고 옳은 내용인지 OX로 답을 골라보세요. 우리나라 물환경 관리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물환경 측정망은 환경정책기본법과 물환경보전법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총괄하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수생태계 생물 측정망을 포함한 총 8개의 국가 물환경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 물환경 측정망 운영 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물환경 정보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생물 측정망 운영 지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하천입니다. 하천은 상류에서 하류를 향해 한 방향으로 물이 흐르는 유수 생태계입니다. 상류에서 하류까지 유량이 항상 변화하고 수로와 하상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상류에서 물이 흐르는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하며 하류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고 경사가 완만해지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하천은 크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근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역 면적 기준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한강이고 전체 길이로 봤을 때는 낙동강이 500km 이상으로 가장 깁니다. 생물 측정망에서 하천 수생태계의 목표는 그림처럼 누가 보아도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며 국가는 하천 수생태계 건강의 유지, 관리와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 다음 지문을 읽고 옳은 내용인지 OX로 답을 골라보세요. 먼저 하천 수생태계 분야의 생물 측정망 운영은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에 기반합니다. 3년 주기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을 포함한 주요 하천 대권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조사 평가하는데 2008년 640개 지점을 시작으로 2016년 생물 측정망 도입 이후 24년 현재 3016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은 5개 항목을 대상으로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5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부착돌만류입니다. 부착돌만류는 돌 수생식물 등에 부착하여 광합성을 통해 살아가는 1차 생산자이자 하등식물인 조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생활사가 매우 짧아서 환경 변화에 민감함과 동시에 물환경 변화를 지표하는 대표적인 생물인데요. 시냇가의 돌을 만질 때 미끈미끈한 느낌이 들진 않으셨나요? 간혹 이끼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부착조류이며 이 중에 많은 부분이 부착돌만류입니다. 현장의 돌 위에서 소를 이용하여 부착돌만류를 채집하고 실험실에서 전 처리한 후 현미경 관찰을 통해 출현종의 수와 세포 밀도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어진 식에 따라 건강성 지수값을 계산하고 건강성 등급을 산출하는데 이때 지수값이 클수록 건강성이 좋음을 의미합니다. 부착 돌만류에 기초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다고 가정할 때 건강성이 좋고 나쁨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부착 돌만류 건강성은 깨끗한 물을 선호하는 호청수성 종이 많을수록 좋고 오염된 곳을 선호하는 호오탁성 종들이 많을수록 악화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항목인 저서성 대형 무축주 동물은 이름대로 척추가 없고 하천 바닥에서 주로 서식하며 하천의 다양한 환경 조건을 잘 나타내는 지표종입니다. 하천의 바닥에서 여러 도구를 이용하여 채집하며 실험실로 옮겨 종동정을 실시하여 출현 종수와 개체 밀도를 확인합니다. 이후 건강성 지수값을 계산하여 건강성 등급을 산출하는데 저서동물의 건강성이 좋은 하천일수록 청정수역의 지표종인 하루살이, 강도래, 날도래와 같은 EPT 분류군이 많이 출현하고 반면에 건강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하천에서는 오염 민감도가 낮은 종, 즉 오염된 환경을 더 선호하는 종들이 많이 채집됩니다. 세 번째 항목은 어류입니다. 수생태계 대표 생물로 먹이사슬 최상위에 위치하고 이동성이 있어 다양한 공간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환경 상태를 잘 지표합니다. 주로 투망과 족대로 채집하고 종동정을 하게 됩니다. 8가지 세부 평가 항목에 따라 건강성 지수를 계산하여 건강성 등급을 산출하는데 건강성이 좋은 하천일수록 여울성 종과 민감성 종이 많이 분포하고 비정상적인 기용종은 건강성이 악화된 환경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네 번째 항목인 수변식생의 경우 유관속 식물들을 대상으로 군락과 식생 단면도 등을 주로 조사하며 6가지 세부 평가 항목에 기초하여 건강성 지수와 등급을 산출합니다. 갈대나 윽새 같은 단연생 식물과 버드나무 등 목본 식물이 많이 서식하는 하천일수록 건강성이 좋게 나타나지만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과 같은 외래종이 많을수록 건강성이 나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항목은 하천 수생태계의 물리적 환경을 대변하는 서식 및 수변 환경입니다. 10가지 세부 평가 항목에 기초하여 건강성을 평가하는데 주로 물의 흐름이 다양하게 관찰되고 자연적인 종횡사주 등이 많을수록 건강성은 양호하게 나타나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건강성이 상대적으로 나쁜 양상을 보입니다. 최근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상에서 파란색과 녹색 점들은 좋음 이상을, 주황색과 붉은색 점들은 나쁨 이하를 나타내는데 물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을 중심으로 건강성은 대체로 동서쪽을 경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고서저라는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징에서 기인한 것으로 동쪽 지역의 하천은 대체로 양호한 건강성을, 서쪽 지역 하천은 상대적으로 다소 나쁜 상태를 보입니다. 강원 인제의 인북천, 전북 무주의 원당천처럼 건강성이 좋은 하천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물의 흐름이 다양하고 여울이 많아 용존산소가 풍부하다는 것, 또한 자갈과 호박돌 등이 많고 물빛이 맑게 나타나며 주로 산강 계곡에 위치한 하천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구 분야의 생물 측정망 운영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하구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에 기반하여 3개의 주요 해역인 동해, 서해, 남해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4개 생물상인 부착돌만류, 저서성 대형 무축추 동물, 어류 및 수변식생에 대해 하천과 동일하게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수생태계 건강성을 조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 지점은 현재 동해 183지점, 남해 295지점, 서해 182지점을 포함한 660개 지점입니다.
수생태계 건강성이 좋은 하구의 경우 다수가 바다 쪽으로 열린 하구에 해당하고 다양한 기수성 서식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해수와 담수 간 흐름이 양호합니다. 반면 건강성이 악화된 하구는 대부분 바다와 단절된 닫힌 하구이며 주변에 오염원이 많이 존재하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작한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 하구 이야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수는 어쩌면 여러분 주변의 호수공원 등에서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수생태계일 텐데요. 호수 분야의 생물 측정망 운영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호수 수생태계 현황 조사에 기반하여 생물 측정망 운영 대상 180개 호수 중 30만 톤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고 생물 다양성 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주요 90개 호수에 대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3년 주기로 1년에 30개의 호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천과 하구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2025년부터 호수 대상의 공식적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호수 수생태계 현황 조사는 동식물 플랑크톤, 수생식물, 저서성 대형 무추추 동물, 어류를 대상으로 하는데 2022년 소양호에서 한강 상류 지역 최초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민물조개 귀이빨 대칭이를 발견한 바 있으며 그 외 수생식물 및 어류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발견하는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종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처의 발굴과 보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 다음 지문을 읽고 옳은 내용인지 OX로 답을 골라보세요. 지금까지 수생태계를 보전, 유지하고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인 생물 측정망 운영을 위한 하천, 하구, 호수의 수생태계 조사 및 건강성 평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생물 측정망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 주변의 수생태계 훼손 원인 진단 및 복원, 수생태계 변화 평가 예측을 위한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물 다양성 보존은 물론 국민의 생태 복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수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 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